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가 오늘 대표직을 사퇴하고 평당원 신분으로 돌아갔습니다. 당 대표에 취임한 지 353일 만의 일이었습니다. 대표 취임 이후 파란만장했던 나날을 다시 돌아봅니다. 지난 2015년 2월 8일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 문재인 후보는 박빙의 승부 끝에 45% 득표율로 박지원 후보를 제치고 대표에 당선됩니다. 문재인 대표는 박근혜 정부와 전면전을 선포하며 정권 교체를 다짐했습니다. 당시 수락연설 들어보시죠. 우리 당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총선 승리의 깃발이 올랐습니다. 이 순간부터 우리 당은 분열을 버립니다. 변화의 힘으로, 단합의 힘으로 위대한 진군을 시작합니다. 박근혜 정권에 경고합니다. 민주주의와 서민경제 계속 파탄낸다면 저는 박근혜 정부와 전면전을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문 대표가 대표직을 맡은 순간부터 당내 비주류 의원들의 리더십 흔들기가 시작됐고, 이런 분위기는 4.29 재보궐선거까지 이어져 결국 재보궐에서 완패하게 됩니다. 특히 재보궐선거구 가운데 한 곳인 광주 서구을은 당시 새정치연합에서 탈당한 천정배 의원에게 내주게 돼 패배가 더욱 뼈아팠습니다. 국민의 분노하는 민심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해 참으로 송구스럽습니다. 뉴 DJ들 앞으로 김대중 대통령처럼 큰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무엇보다도 국민을 잘 섬기는 그런 자세를 지닌 정치인들을 한데 모아서 경쟁을 해보고 싶다. 재보궐 참패 이후 당내 비주류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고, 문 대표는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혁신위원회를 조기에 출범하는 칼을 뽑기에 이르는데요. 하지만 결과적으론 친노와 비노 간 대결 구도에 기름을 붓는 격이 돼 상처만 있게 됩니다. 이후 문재인 대표는 안철수 의원에게 손을 내밀었죠. 언론에서는 문안연대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고 예측했지만 결국 안철수 의원이 이를 거절함으로써 문재인, 안철수 의원의 갈등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이후 문 대표는 재신임 투표라는 강수를 두는데요. 하지만 재신임 투표 역시 흐지부지되면서 두 사람 사이의 골은 더욱 깊어지게 됐습니다. 재신임 요청을 취소해달라고 요청을 하신 건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지?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하고 오시죠. 네, 그리고 2015년 11월 문재인 대표는 이른바 문안박 연대를 제안합니다. 당 내에서 그래도 국민들로부터 지지받는 그런 그 대선 후보들이고 그 세 명의 지지를 합치면. 하지만 이 역시 안철수 의원이 거부했고, 안철수 의원은 혁신 전대를 통해 다시 대표를 뽑아야 한다고 맞불을 놓습니다. 혁신 전당대회를 통해 혁신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권 교체의 비전을 가지고 경쟁해야 합니다. 이때부터 문재인, 안철수 두 사람의 지루한 줄다리기가 시작되는데요. 결국 안철수 의원은 12월 13일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고 야당은 본격 분열의 길을 걷게 됩니다. 더 큰 혁신은 배척당하고 얼마 되지 않는 기득권 지키기에 빠져 있습니다. 혁신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혁신을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이후 새정치민주연합은 더불어민주당으로 당명을 바꾸고 다시 새 출발을 다집니다. 김종인 전 의원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면서 당내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죠. 하지만 아직도 야권의 분란은 진행 중입니다. 문재인 대표는 오늘 마지막 최고위원회를 통해 사퇴의 의사를 밝히며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부단히 노력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하며 평의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감회가 많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변화와 혁신을 간절히 염원하는 국민과 당원들의 중엄한 명령을 받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던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당은 총선 승리의 전열을 가다듬기에 조기 선대위에 이어 비대위를 출범시켜야 합니다. 혁신의 실천과 훌륭한 분들의 영입으로 새로운 희망이 생겨나고 있는 가운데 대표직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어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